핵심만 쏙심의 수학. 오늘은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곱셈 원리를 거의 90% 가져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학습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 덧셈, 뺄셈에서 조금 어려웠던 친구들도 곱셈은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선생님하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곱셈에서 달라지는 점은요. 부호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호를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곱하는 두 수의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두 수의 부호가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수들, 다시 말하면 절대값끼리 곱셈에다가 플러스를 붙여주면 되고요. 부호가 다른 두 수인 경우에는 절대값을 곱해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됩니다. 자, 플러스 11 곱하기 플러스 7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두 수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플러스에다가 절대값을 곱인 11 곱하기 7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계산하면 플러스 77이 나오고 간단히 77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1 곱하기 마이너스 7을 볼게요. 곱하는 두 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똑같기 때문에 플러스에다가 11 곱하기 7을 해줘서 77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9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두 수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플러스에다가 2, 9, 18 이렇게 작성해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9도 두 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똑같죠? 부호가 같을 때에는 플러스에다가 수끼리 곱 2, 9, 18 적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한테 보이는 이 식하고 지금 새로 작성되는 식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닮은 것 같은데 무엇이 달라요? 그렇지. 왼쪽에 있는 식은 플러스 2와 플러스 9를 곱하라는 건데 오른쪽에 있는 식은 플러스 2와 플러스 9를 더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한참 곱셈을 하다가 갑자기 덧셈이 나오면 순간 덧셈인데도 곱셈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산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곱셈인지 덧셈인지 뺄셈인지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자, 덧셈인 경우는 어떡하죠? 두 수의 부호가 같은 덧셈은 공통인 부호 플러스에다가 절대값의 합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식도 보니까 왼쪽은 곱셈인데 오른쪽은 덧셈식이죠? 따라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9를 곱했을 때는 플러스 18이 나오지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9의 덧셈에서는요. 두 수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공통인 부호 마이너스에 절대값의 합 11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셈을 볼게요. 플러스 11과 마이너스 7의 곱셈인데 두 수의 부호가 다르죠? 그럴 때에는 마이너스에다가 절대값의 곱 11과 7의 곱을 적어주면 됩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77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11 곱하기 플러스 7을 보았을 때도요. 두 수의 부호가 다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에다가 절대값의 곱을 써주면 마이너스 77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의 식을 보면은요.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9예요. 두 수의 부호가 다르죠? 그럴 때는 마이너스에다가 절대값의 곱 29, 18 적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9도 두 수의 부호가 다르죠? 그럴 때는 마이너스에다가 수끼리 곱 29, 18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곱셈과 덧셈 한번 비교해 볼게요. 왼쪽에는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9였는데 오른쪽은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9죠? 자, 우리가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에다가 절대값의 차 9에서 1을 뺀 7을 써주면 됩니다. 아래쪽의 식도 왼쪽에는 곱셈이었는데 오른쪽은 덧셈이죠? 따라서 항상 곱셈인지 덧셈인지 확인해야 되고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에다가 절대값의 차 7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뺄셈, 곱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에서는요.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두 수의 부호가 같다면은 공통인 부호의 절대값의 합을 적어주면 되고요.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에다가 절대값의 차를 붙여주면 됩니다. 두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에서는요. 우선 뺄셈은 절대 단독 계산이 안 되죠? 뺄셈은 무조건 무엇으로 바꾼다? 덧셈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덧셈으로 바꾼 다음에 세트로 뒤에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도 역시나 두 수의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야 됩니다. 두 수의 부호가 같을 때에는요, 플러스에다가 절대값의 곱을 적어주면 되고요.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마이너스에다가 절대값의 곱을 붙여주면 됩니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함께 풀어볼게요. 자, 연산 문제가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연산 문제를 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 연산이 어떤 연산인지 가장 먼저 판단해야 돼요. 덧셈하라고 했는데 곱셈에서 답을 내면 틀리겠죠? 따라서 어떤 연산인지 먼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예를 볼게요. 덧셈은 두 수의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달라지죠? 두 수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플러스에다가 절대값의 합, 즉 18을 적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 예를 보니까 플러스 11과 플러스 7의 뺄셈을 구하라는 거죠? 자, 뺄셈은 단독 계산이 안 되고 무조건 덧셈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따라서 플러스 11 더하기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면 마이너스 7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덧셈인데 두 수의 부호가 다르죠? 다른 경우에는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플러스에다가 절대값의 차 11 빼기 7을 해주면 4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1 곱하기 마이너스 7이죠? 자, 곱셈에서는 두 수의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예요. 플러스에다가 절대값의 곱을 적어주면 답은 77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5분의 2 곱하기 플러스 3분의 4를 계산하라고 했어요. 곱셈이니까 두 수의 부호를 먼저 결정하는데 두 수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에다가 절대값의 곱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은 약분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15분의 8이 나오고요. 그 다음 예를 보니까 역시나 곱셈인데 두 수의 부호가 같은 경우죠. 따라서 플러스에다가 절대값의 곱을 써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약분되는 게 보이죠? 3, 1은 3, 3, 2, 6 약분되어서 답은 5분의 4가 나옵니다. 마지막 예 볼게요. 역시나 곱셈이고 두 수의 부호가 같은 경우죠. 따라서 플러스에다가 절대값의 곱을 써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4, 1은 4, 4, 2, 8, 5, 1은 5, 5, 35 약분되죠. 따라서 계산하면 6분의 1 이렇게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에 대해서 배웠지만 여러분 덧셈, 뺄셈, 곱셈 이렇게 한 가지로 묶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이 파트는 본능적으로 계산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반복해서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